2025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유독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름이 있죠. 바로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네, 정말 연말 선물처럼 빌보드 코리아가 새롭게 발표한 차트를 그야말로 점령해버렸고요. 또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는 뭐랄까 천문학적으로 느껴지는 대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의 현상이 된 지 오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임영웅 현상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단순히 차트 순위를 훑는 걸 넘어서서 한 작곡가의 날카로운 분석부터 팬들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의 음악이 어떻게 한 시대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청자님께서도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압도적인 숫자들입니다. 특히 빌보드 코리아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차트에서 그의 이름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차 있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빌보드 코리아 핫 100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많은 음원 차트가 특정 팬덤에 집중적인 스트리밍에 의해 순위가 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비판이 좀 있었죠? 그런데 빌보드 코리아는 라디오 방송 횟수나 유튜브 조회 숫자럼 더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포함시켰거든요. 아, 그러니까 팬덤의 화력뿐만 아니라 길거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부모님이 라디오로 듣는 노래까지 말 그대로 진짜 대중이 듣는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처럼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는 음악의 힘이 비로소 제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순간을 영원처럼이 3주 넘게 3위라는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100위 안에 무려 15곡이 들어갔다는 점이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정말 단순히 한두 곡이 반짝 인기를 끄는 수준이 아니에요. 2집 앨범 수록곡 거의 전부가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차트 줄세우기 현상을 보여준 거죠. 와, 보통 신곡이 나오면 기존 곡은 순위가 밀려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의 음악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차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들꽃이 덜 깨여가 11위, 얼씨구가 12위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생태계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이게 근데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봐야겠죠. 전 세계 K-팝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K-팝 차트 성적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차트에도 7곡이나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뭐 해외 교민 중심의 소비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 어떻게 보시는데요? 비가어죠. 같은 곡이 99위로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다는 건 그의 음악 세계가 꾸준히 새로운 팬들에게 발견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그의 음악이 통용되는 언어가 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음악 시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의 왕국이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총 조회수가 31억 4천만 뷰를 넘어섰다는데 이게 불과 보름 만에 3천만 뷰가 늘어난 거라고요. 2025년 한 해만 놓고 봐도 4억 2천만 뷰가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0만 뷰 이상씩 꾸준히 늘어난 셈인데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유튜브 채널이 왜 단순한 영상 아카이브가 아니라 그의 성공사사의 핵심적인 공간이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은 그가 현재 K뮤직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좌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인 존재감,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작곡가 건노해만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임영웅 신드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임영웅의 노래는 이 시대의 교과서가 되었다. 바로 그 교과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지금까지 K-팝 시장의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있죠. 아이돌 그룹 중심의 화려한 퍼포먼스나 팬덤의 조직적인 스트리밍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기교보다는 진정성,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낸 거죠.
실제로 기자가 임영웅은 어떤 장르의 가수냐고 물었을 때 특정 장르에 가두는 걸 경계하더군요. 네, 발라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라고 정의하면서 특정 장르는 그에게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죠. 한 장르를 깊게 파고드는 나훈아님보다는 여러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조용필님에 가깝다는 비유를 들었는데 시청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아주 적절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독보적인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권 작곡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죠. 첫 번째가 미스터 트롯 초대진이라는 상징성. 그렇죠. 이건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늘 최초, 원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렇죠. 당시 대한민국을 정말 들썩이게 했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우승자라는 타이틀. 그게 시간이 흘러도 결코 희석되지 않는 강력한 후광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대적 배경인데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말이죠. 모두가 지치고 고립되었을 때 그의 음악이 매일 밤 TV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다들 집에만 있었잖아요. TV를 켤 때마다 임영웅 씨가 나오니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 모두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아주 단단한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결국 본질을 이야기하더군요. 네, 결국은 본질적인 역량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창력, 꾸밈 없는 진솔한 인성, 그리고 늘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런 기본기가 앞서 말한 상징성, 시대적 타이밍과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식 스타일이 새로운 기준, 즉 교과서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과한 귀교 없이 담백하게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을 녹여내는 그의 창법이 이제는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하나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성, 감성, 무대 매너 모든 면에서 하나의 표준을 제시한 셈이죠. 이 모든 요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권 작곡가도 임영웅을 능가할 가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결국 본질적인 실력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뛰어난 실력과 진심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또 거대하게 증폭되는 과정에는 영웅시대라는 팬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진심이 어떻게 팬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를 보면 이 성공 신화가 결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근 SBS 인기가요의 연간 핫스테이지 1위 수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이건 1년 내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팬들의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보상이 정말 엄청나더군요. 새해 첫날부터 일주일간 뉴욕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런던, 도쿄, 밀라노 같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그의 광고가 걸린다니. 이건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주는 글로벌한 새해 선물인 셈이네요. 팬들이 그렇게 선물을 주면 아티스트는 또 그 마음에 화답하죠. 이번 크리스마스가 딱 그랬습니다. 광주 콘서트에서 불렀던 캐럴 영상을 쇼츠로 공개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팬들이 준 소품들을 하나씩 걸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는 정말 인간 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장식 목걸이에 머리띠, 안경, 별 모양 소품까지 팬들의 작은 선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로 함께 즐거운 순간을 만드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소통이 팬들을 더욱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죠. 팬들 역시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사회에 되돌려주고요. 연말이 되니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기부 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팬클럽 소모임들이 수년째 장애아동 시설에 기부와 봉사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다른 지역 팬클럽은 복지센터에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내 가수가 좋은 사람이니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선한 영향력이 거대한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끈끈한 유대감은 국경도 가뿐히 넘어서더군요.
한국 봉화에 사는 팬과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팬이 온라인에서 친구가 되어서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 처음 만나 함께 미국 여행까지 떠났다는 이야기는 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쵸. 그 두 분의 이야기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지 음악을 소비하는 대상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화입니다. 국경을 넘는 팬들의 유대감까지 이런 끈끈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겁니다. 그 시작점을 찾아가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의 유튜브 채널, 그 9년의 기록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 네, 31억 4천만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한 기자의 표현처럼 그의 유튜브 채널은 팬들에게는 놀이터이자 소중한 추억 저장소예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한번 그의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오래된 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9년 전 앳된 모습으로 미워요를 부르던 첫 영상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랄까 곰팡이 냄새가 날 것 같은 작은 녹음실에서 커버곡을 부르던 신인 시정의 모습이 쭉 이어지고요. 네,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쉬지 않고 꾸준히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꾸준함이 꼽히는 이유를 그 채널의 역사가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지점은 그가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성공하면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임영웅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2집 앨범의 뮤직비디오 중 일부를 바로 그 9년 전 초심의 공간, 옛 녹음실에서 촬영했다는 사실. 아, 그 옛날 녹음실에서요? 와. 이건 팬들에게 나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고 진솔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러네요. 팬들이 왜 그에게 그토록 열광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같습니다. 결국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화려한 기록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팬들이 언제든 찾아와 그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여행하며 위로를 받고 다시 웃을 힘을 얻어가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한 기자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처럼 붙잡아두는 그의 유튜브 공간에서 우리는 위로의 길을 발견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분석은 없을 겁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31억 4천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었고 그 시간 자체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써내려온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성공은 정말 여러 겹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노래나 시기적인 행운,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네요. 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과서와도 같은 음악적 실력과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함,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타이밍, 이 모든 것 위에 초심을 잃지 않는 꾸준함과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냈고요. 정말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을 통해 시청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한 아티스트가 이렇게 시대의 표준이자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성공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따라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공식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다시는 없을 그야말로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현상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